왜냐면 이거 설명을 하는 게 1시간을 넘어갈 거거든요. 어차피 잘려요. 그럼 이렇게 잘 잘라야죠. 예쁘게. 자, 여러분.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단원 제목을 가지고 있네. 화학결합이 뭐지? 화학결합이 뭐지? 그쵸? 그 화학결합이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학결합은요.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는 걸 화학결합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는 건 H2O잖아요. 그럼 H2O에서는 O와 H가 결합을 해야 물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H원자와 O원자는 어떻게 결합을 한 걸까? 그거를 배우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을 구별할 때 우리는 원자라고 하는 걸 크게 몇 가지로 구별하냐면 하나는 금속, 하나는 비금속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합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니? 금금끼리 결합하는 거, 비비끼리 결합하는 거, 금비가 결합하는 거. 이렇게 화학결합은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화학결합의 종류는 금금, 비비, 금비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고요. 자, 동우야, 네. 화학결합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금비, 금금, 비비. 되게 웃기네. 홍은아, 어떻게 나눈다고요, 화학결합? 금금 금비 비비. 야, 어떻게 나눈다, 괜찮아? 금금, 비비, 금비. 니네들이 오늘 왜 되게 어색하지? 금금, 비비, 금비 되게 쉬운데? 성주야, 화학결합 어떻게 나눈다고? 이거 되게 부담스럽겠다. 성주 대답했어?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화학결합을 금속과 비금속에서 금금 간의 결합, 그 다음에 비비 간의 결합, 그리고 금비 간의 결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한다고요. 그럼 금속끼리 결합하는 거, 요런 거를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 거니? 금속결합이라고 말합니다. 말 되지 않아요? 자, 금금끼리 결합하는 걸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고요? 금속결합. 그러면 금비 간에 결합하는 거, 우리는 금속은 원자가전을 하나, 둘, 셋. 양이온이다. 그럼 비금속은 음이온이죠. 그래서 금비 간에 결합하는 걸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하니? 이온결합이라고 말한답니다. 그 비비 간에 결합하는 건요. 얘네들은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다 얘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름은 그럴싸한데 얘네들은 뭐야? 저는 쌤 맞은데?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럼 이게 우리 전체 3단원이거든요. 그런데 금속 공유 이온이잖아요. 이 중에 공유결합이 80%를 차지합니다. 어머. 아니 금속하고 이온은요. 이거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네 봐봐. 아니 그 원자끼리 결합해서 이런 거 한다며. 그럼 도대체 원자가 결합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나 산소 나 혼자 놀 거야. 혼자 못 놀고 너 나랑 결합해서 물 만들자. 이렇게 결합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 이거 화학의 모든 것들은 안정성으로 따집니다.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원자 따로 존재하지 않고 결합하죠. 그 원자로 존재하는 것보다 결합한 게 더 어떠니까? 안정하네. 그러니까 결합하는 목적이 뭐야? 바로 뭐해지려고? 안정해지려고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배운 거에 따르면 나 혼자도 잘해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18쪽. 어머. 그럼 18쪽에는 누가 있나요? 18쪽에? 해내야. 그렇지, 해내야. 그럼 이런 해내야 이런 친구들은 나 혼자도 안정해. 그러니까 다른 물질하고 결합한다 안 한다? 그럼 그러니까 해내야는 화학결합하지 않아. 그럼 얘네들 나 혼자, 너 혼자, 쟤 혼자 혼자 존재하는 이런 거를 분자인데 원자 하나로 존재하는 거. 얘네 요즘에 배우고 있죠? 단원자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됐죠요? 그럼 얘네들이 단원자, 분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자체가 어떠니까? 안정하니까. 오케이? 그럼 나머지들은 다 결합하잖아. 그럼 왜 결합하니? 원자가 더 불안정하니까. 있나요? 어머나. 에이그. 그럼 여기서 뭐를 먼저 배울 거니? 이온결합을 먼저 배운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화학결합의 첫 번째 뭐가 나오는 거니? 이온결합. 이온결합은 야 누가 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온결합은요 금비가 결합하는 거야. 이거는 너네 이제 답을 찾을 때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야 NaCl은 무슨 결합물질이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얘가 금인지 빈지 얘도 금인지 빈지 그것만 따지면 되죠. 자 또 우리 불량분들 다 까먹었을까봐. 괜찮아. 금속은 말 끝에 뭐뭐뭐로 끝나는 게 금속이야?
어이구 짜. 그럼 비금속은 말 끝에 뭘로 끝나는 게 비금속이야? 꾸렁. 그럼 얘는 나트륨 염소소소소소. 그럼 얘네들은 금비간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결합 물질이다?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거를 아는 건 기본이라는 거죠. 야, 철덩어리. 그럼 철덩어리는 그 안에 철만 넘쳐 흐르죠. 금금금금금금. 그러니까 금속들끼리 결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금속 결합. 아마. 그러면 H2O 있냐? 수소와 산소잖아. 수소와 산소잖아. 그러니까 소수 결합한 거니까 비비 결합한 거네. 그럼 얘네들 무슨 결합 물질이다? 공유결합. 공유 결합 물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결론 먼저 얘기하잖아요. 너네 학교에서 배우니까 어떤 게 나오니?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과 금속 결합 물질은요, 우리 절대로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금비도 금이 들어가죠? 금도 금이 들어가죠. 금속이 하나라도 포함된 물질은 이건 절대로 100% 분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걸요? 다음 중에서 분자인 것은 분자가 아닌 것은. 그러면 분자라고 부르는 건 무엇으로만 이루어진 게 분자라는 거야.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거에 분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 그럼 뭐야? 분자는 뭐로만 이루어진 거라고요?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걸 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여기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것 중에서도 분자가 아닌 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거니? 흑연, 다이아몬드, 그리고 석영은 분자가 아닙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너네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분자인 것은 분자가 아닌 것은 물론 학교에서는 어떡하겠어? 이거는 분자고 이건 분자가 아니야 외워 이렇게 하겠죠. 이유 따위 뭐 필요도 없나? 뭐 전공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겠죠. 근데 이제 그냥 넘어가면 외우라고 하겠죠. 지금은 그런 거 의미 없고요. 어머 그럼 이온 결합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니? 그냥 가장 단순하게 얘기할 때는 금비간의 결합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화 시켜볼까요? 이온 결합은요 그냥 금속이 아니라 금속으로 이루어진 양이온과 양이온은 플러스죠? 비금속 이루어진 음이온의 그럼 음이온은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얘네들의 자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어떻게 하는 힘이 작용하나요? 당연하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니? 자 여기다 이런 단어 쓸까요? 강한이라는 말을 쓰고요. 얘네들 강한 뿔마의 정전기적 인력 이런 단어를 쓴답니다. 그럼 이걸 줄여볼까요? 전기력 이렇게 하죠. 어머나. 그럼 얘네들 비교적 강한 정전기적 인력 전기력?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이온 결합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바로 전기력이란 얘기죠. 어머나 그럼 너네들이 볼 거 있죠요. 아니 그럼 여기 1 플러스 1 마이너스만 이렇게 썼는데 그럼 NaCl 같은 경우는 1 플 1만데 MgO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죠. 그럼 이제 커먼 텐트 여러분 1 플 1마가 세게 끌어당겨 2 플 2마가 세게 끌어당겨 2 플 2마 이거 당연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니? 1 플러스 2 플러스 전기의 량이라고 하죠. 전하량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어머 그럼 얘는 플러스 전하량 얘는 마이너스 전하량 그러니까 양전하량 음전하량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전하량을 기호를 뭐라고 쓰는 거니? 야 우리 전하량은 있잖아 양적인 개념이죠. 그럼 양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바로 뭐야? 퀀티티 오케이 퀀티티 플러스 어떤 새끼 어마운트라고 하더만 저 그거 말하려 했어. 그니까 퀀티티 그래서 전하량은 기호로 Q라고 씁니다. 퀀티티에 그럼 여기 플러스 전하량은 Q1 마이너스 전하량은 Q2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여기 있는 전기력은요 Q1도 크고 Q2도 크면 전기력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후 전기력은 뭐에 비례하니? 라고 하잖아요. Q1 곱하기 Q2 값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단순하지만 엄청 중요한 거. 야 아니 이온 결합의 전기력 힘이니까 F로 쓰겠죠? 그럼 얘네들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 뭐야 지금 얘기했잖아. 뭐 곱하기 뭐라고요? Q1 곱하기 Q2에 비례한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또 하나 이 세상의 모든 힘은요
가까울 때 세, 멀 때 세? 가까울 때. 당근이죠. 그럼 거리가 커지면 힘은 약해지죠. 그럼 또 이거 물린가요? 거리가 2배가 됐어. 힘은 2분의 1이 될까? 4분의 1이 될까? 4분의 1.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럼 이거는 바로 뭐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례상수 K 한번 써주고요. 그럼 전기력은 R제곱분의 Q1, Q2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Q는 뭐예요? 양전하량, 음전하량을 나타내는 거였죠. 그럼 이거 R은 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R이라고 하는 건 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나하고 현창이 사이의 거리는 도대체 뭘로 잴 거냐라는 거야. 현창이 사이의 거리 나 이마부터 이마까지 거리 재야지? 이럴 수도 있고요. 우리 코부터 코까지 잴까? 노노노 난 심장부터 심장까지 잴 거야.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얘와 얘의 거리를 도대체 어떻게 잴 거니라는 거야. 얘네들은요. 약속. 얘부터 얘까지 핵으로 잴 거야. 심장으로 재는 거 마찬가지죠. 아마 그럼 이 요만큼에다가 요만큼을 더하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니 말로 야, 두 이온의 핵 사이의 거리를 바로 얘네들이 R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너는 봐라. 아니 그럼 뭐야? 핵한 거리는 결국은 우리가 오늘 시험 봤던 거 있잖아. 양이온 반지름이랑 음이온 반지름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더하기 해주는 거네. 오케이? 그러니까 핵한 거리는 자 우리의 머릿속에는 양이온 반지름 더하기 음이온 반지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답니다. 있자요? 아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아니 근데 선생님 아니 쟤네들이 힘이 센지 안 센지 도대체 뭘로 증명할 건데요? 그냥 우리는 1뿔 1마보다 2뿔 2마가 더 세다고 그랬단 말이야. 도대체 뭘로 증명하는데? 이거는 바로 뭐니? 얘네 봐봐. 얘가 NA 플러스고 CL 마이너스야. 얘네들이 응차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붙어있겠죠. 우리 NaCl은 상온에서 소금이죠? 소금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야? 고체. 그럼요. 그럼 얘네들이 졸라 세게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고체란 말이죠. 그럼 세게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떼어내기가 어렵겠죠. 그럼 얘네들이 붙어있는 걸 이렇게 떼어내는 걸 우리는 녹였다라고 하는 거죠. 고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깝죠. 액체는 여기다 열을 가해가지고 이들의 인력을 끊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무엇을 조사를 하면 되니? 녹는 점을 조사해보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의 세기는 그들의 무엇에 비례한다라고 보는 거야. 녹는 점에 비례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조사를 한번 해볼 거야. 야, NaCl하고 MgO가 있어. 그리고 하나 더 비교해 볼까요? CaO를 비교해 볼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아니 분명히 선생이 1 플러스 1 마이너스보다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더 세게 당긴다며? 그래서 여기는 Q1, Q2를 해보면요. 자, 얘네 둘을 비교하면 이건 1뿔 1마, 이거는 2뿔 2마잖아요. 어머. 아니, 그럼 얘네들 봐라? 아니, 얘네들 R은 조금 이따 비교할 거고요. 녹는 점을 조사를 해봅니다. 우리 녹는 점은 어떻게 조사를 알아요? 가열하면서 온도가 쭉 올라가는데 가열함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 있죠? 중1 때 배운 거예요? 어머. 그랬더니 소금의 녹는 점은 약 몇 도니? 800도씨입니다. 이거 801도씨인데 그냥 800도씨라고 자른 거야? 그러면 MgO는요. 얘 녹는 점을 조사했거든요. 무려 2800도씨입니다. 그럼 이건 비교할 급이 안 되죠. 어머. 아니 그럼 CaO는요. 자 Ca도 2 플러스 2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2뿔 2마야. 그럼 얘네들 예상하건데 엄청 높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얼마냐면 2600도씨입니다.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어머나. 아니 그럼 뭐야? 아니 여기 있는 이 NaCl은 1뿔 1마인데 얘 세 자릿수네? 얘만 해도 사실 온도가 그냥 수국이자 800도. 그런데 여기는 이 두 부류 봐봐. 얘네들은요. 차이가 200도 나지만 이거 엄청나게 높은 온도죠. 누구에 비해서? MgO는 CaO는 NaCl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구나. 많이 2000도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얘네 봐봐. 에이구 2800, 2600? 그럼 뭐야? 얘네들은 왜 차이가 나지? 결국은 Q 말고 R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R을 한번 비교해봐요.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더 먼지? 우리 이제 이온 반지름으로. M의 뭐야? OO. 음이온 반지름은 어때요? 같아요. 안 돼요. 그럼 양이온만 비교하면 되는데 눈으로 딱 봐도 답이 나오죠. MG는 3주기, C는 4주기. 어머, 당연히 그럼 반지름 누가 더 큰 거야? 예. 그럼요. 그럼 내가 이렇게 써볼까요? R, MGE 플러스보다 R, CAE 플러스가 더 크죠? 그 반지름이랑 녹는 점은 안 비례한다며. 그러니까 녹는 점은 누가 더 높은 거니? 바로 MG가 높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여기 NaCl하고 밑에 있는 두 개는 얘네들은 무엇의 차이가 생기는 거냐면 Q의 차이에 의해서 녹는 점이 2000도나 차이가 났죠. 그런데 밑에 있는 두 개는 얘네들 Q는 똑같죠. 헐, 얘네 둘의 차이는 바로 무엇의 차이인 거야? R의 차이에 의해서 녹는 점이 겨우 200도밖에 차이가 안 났죠. 그럼 이제 우리 결론 겉번전하고 똑같습니다. 겉번전, 그렇지. 그럼 녹는 점이 Q와 R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얘네 두 개는 비교할 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들의 영향력의 크기는 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야? Q. R보다 아주 많이 크다는 거네요. 그럼 문제에서 이들의 녹는 점의 크기를 비교해봐.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R 따위는 먼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Q를 먼저, Q가 제일 큰 거. 그리고 Q가 동일할 때만 R을 따지는 거죠. 그럼 그 R도 우리는 뭐로 따진다고요? 양이온 반지름과 음이온 반지름을 비교한다고요. 오케이? 졸라 쉬운 문제는요. 양이온 반지름 숫자로 나와요. 음이온 반지름 숫자로 나와요.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바로 너네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이온 결합의 전기력입니다, 여러분. 그래? 아니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결합의 목적이 안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 그럼 도대체 그 이온 결합이 딱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합이 딱 되었어.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을 우리는 에너지로 설명하려고 그래. 그럼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은 당연히 안정한 곳이잖아요. 자, 모든 화학이나 물리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에서는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많은 게 안정한 거야? 적은 게 안정한 거야? 당근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는 뭘로 보는 거냐면 에너지로 설명을 할 때는 어머 야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지. 그럼 에너지가 낮아지려면 얘네들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방출. 그렇지. 그러니까 낮다라고 하는 건 가장 많이 어떻게 한 지점이라는 거야. 방출한 지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결합하려면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잖아. 형장아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죠. 근데 얘 막 거부해 나쁜 새끼. 그럼 막 이렇게 우리 둘이 끌어당기는 힘만 존재하면 우리 합쳐지겠죠. 근데 자 너네들이 눈으로 보이는 건 너는 플러스 나는 마이너스 이것만 눈에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니? Na 플러스 전자 배치 막 떠올라야 돼? Na 플러스 그렇지. 그럼 여기는 10개의 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전자 배치 288. 그럼 여기는 18개의 전자가 있다는 거야. 그럼 거시적으로 못 불마니까 막 달려가. 이게 달려가는데 현장에 아까 내가 달려갔더니 어떻게 됐어 막. 이 새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얘기는 너와 나 사이에 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전자가 뭐라고? 이제 그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즉 무슨 얘기니? 모든이야 이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인력만 작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발력만 작용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합이 형성됐다는 건 더 이상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당근. 그럼 얘는 정지해 있다는 거죠? 그럼 정지해 있다는 건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의 크기가 어떨 때야? 당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 지금 요 두 개 에너지로 설명한 지점과 힘으로 설명하는 이 두 개의 지점은 사실은 같은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이 형성된 지점은 그들이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고 거기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야. 이건 일단 우리 말로 공부를 한 거야. 그럼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오니? 야 여기에 나 Na 플러스 있죠. 나 Na 플러스다. 원자핵. 자
저쪽 어딘가에 CL 마이너스 있죠. 나 CL 마이너스. 자, 이제 사람으로 의인법으로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NA 플러스가 막 CL 마이너스 그냥 이리만 나눠 좋아해. 그러면서 이렇게 쫙 끌어당긴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이 끌어당겨지면 처음에 와 그러면서 막 끌려가죠. 그런데 끌려가다 보면 여기는 전제들이 이제 야자 안 돼. 그만아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니?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있잖아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를 그래프, 어떤 그래프니? 얘네들의 거리에 따른, 자 이거 R입니다. 점점 다가가면 핵간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럼 점점 다가갔을 때 이들의 에너지 변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운데서 잘랐니? 여기는 가운데가 0. 자, 이 0이라는 건 R이 무한대일 때. 저는 산수정할 줄 알잖아요. R에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여기 힘이 뭐가 나와? 0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막 R 여기 무한대 얘 거리에 있으면 얘랑 힘이 안 작용해. 그러니까 에너지도 없디. 우리 이런 거 알아요? 에너지는 1 중학교 3년 과정인가? 에너지는 1하고 같은 말. 1과 에너지. 네네네. 1은 에너지랑 같은 거예요? 네네. 한 1은 F 곱하기 S인 거 알아요? 네네. WFS? 일을 하려면 힘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 무슨 얘기냐면 힘과 에너지는 같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힘이 크면 에너지 대략적으로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F가 0이야. F가 0이면 당연히 에너지도 0이지.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있으면 힘이 0이라서 에너지도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막 다가가는 거야. 와우! 뭐만 볼 거니? 인력만 볼 거야. 인력도 있고 반발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야 이거? 발자 어디 갔어? 반발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발력이 있고 청력이라는 거 알아 몰라? 네네. 알죠. 우리 애기들은 청력은 아는데 반발력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왜 한자어는 알고 막 뭐 반발하다도 한자지만 청력 굉장히 어려운 말 아니에요? 난 청력이 더 어렵던데. 뭐 반발한다. 얼마나 좋아. 반발하지 마. 반발 힘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하튼 그러면 인력도 있고 반발력도 있잖아요. 그럼 인력만 따져볼 거야. 그럼 인력만 따지면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인력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부호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인력이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끌어당기는 힘이면 곱하기 하면 부호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굿자.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죠. 그럼 이거 곱하기 하면 밀어내는 힘이죠. 그럼 Q1, Q2가 만약에 둘 다 마이너스면 얘를 곱하기 하면 뭐가 나와? 그렇지. 바로 이거는 뭐니? 0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에너지가 마이너스입니다. 즉 부호가 의미하는 거. 마이너스는 무슨力을 나타내는 거야? 인력을. 플러스는 반발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반발력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가 커진다는 뜻이야.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인력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뭐야? 그럼 그래프상으로 요 마이너스의 힘이 또 다른 거 볼까요? 그럼 이 마이너스라는 건 모든 물리화학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니? 인력이 강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아래로 내려갈수록이죠. 즉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결합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결합이 강하니까 녹는 점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저 위로 가. 그럼 얘네들은 막 졸라 불안정하죠. 결합이 망가진다는 뜻이죠. 그럼 결합을 잘 하려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뭘 그릴 거니? 인력만 생각하고 반발력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인력만 생각하면 얘네들은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힘은 제곱으로 커지겠죠. 당기는 힘. 그러니까 나가갈수록 와 이렇게 인력이 세집니다. 이거 제곱 그래프인 거 알죠? 그럼 반발력만 또 생각해볼까요? 전자.
반발력만 처음엔 막 전자가 별로 작용을 안 하다 가까이 가잖아.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도 있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각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얘네들을 합해봐. 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합하면 아주 멀리 있을 때는 인력이라 크니 반발력이라 크니 우리 막 멀리 있어. 그럼 서로 어떻게 생각해? 이리 와. 뭐 이러서 이리 와. 뭐 당연하지. 너무 가까이 갔으면 어떻게? 나 꺼져. 이렇게 밀어낸단 말이죠. 이거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밀당이 있다는 거죠. 멀면 당기고 가까우면 미루고. 그러면 멀리 있을 때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더 크죠. 자, 합쳐볼까요? 여기. 합쳐볼까요? 여기. 합쳐볼까요? 여기.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봐. 겁나 올라가죠. 갑자기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하죠. 그러니까는 저기 어디 있나 봐. 이거 내 맘대로 잡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스무스하게 그래프를 연결하잖아요. 이 빨간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거야. 나 몰라. 그냥 거기 몰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잘하면. 어머.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합산한 그래프인 빨간색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이 가장 안정한 곳이라는 얘기야. 뭐야? 어디야? 여기다. 그럼 얘네들은 핵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핵 간 거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멈춤. 이렇게 낸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까 있는 요거 그림 갖다 넣어볼까요? 나 나트륨 여기 있죠. 여기는 나트륨 이온이거든. 그럼 염화이온이 점점 다가와서 얘네들은 나 염화이온 여기에 요렇게 있을 때 자 가장 이상적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나 여러분? 그러면 여기 어느 지점인가를 내가 나 요만큼을 R0라고 할 거야. 그럼 R0 여기서 딱 멈춤이죠. 그럼 얘네들의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지점은 R0야. 그럼 만약에 이거보다 가까이 다가가면 여기는 전자들이 졸라 막 반발하겠죠. 꺼지라고. 그럼 여기에서는 인력보다 뭐가 더 커지는 거야? 반발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꺼져 하고 밀어내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좀 멀리 있어요. 그럼 멀리 있을 때는 이리 와. 여기서 보니까 그래프가 뭐야? 인력이 반발력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당기고 가까이 있을 때는 밀어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를 한다고? 밀당을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 어딘가에서 멈추는 거죠. 됐나 여러분?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거 빨간색 그래프를 그렸는데 누군가가 또 다른 물질 NaCl이 아닌 뭔지 모르는데 또 다른 물질에 이런 합산 그래프를 그렸어. 내가 이거를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렇게 생겼죠? 짝퉁 나이키 그림입니다. 자, 얘를 짝퉁 나이키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다른 짝퉁 나이키 그림을 하나 그렸어. 파란색으로. 야, 아이씨, 개떡같네요. 자, 그냥 그러다 치고요. 야, 누구 녹는 점이 더 높아?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얘는 뭐야? 아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녹린점이 더 높다며.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는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왔죠. 그럼 이만큼 방출한 거야. 그런데 파란색 그래프는 여기까지 내려왔네. 이만큼 방출한대요. 그러니까 더 안정한 건 바로 파란색 그래프죠. 그러니까 파란색의 그래프가 녹는 점이 더 높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는 절대로 볼 게 없어요. 어디를 보는 거라고요? 가장 에너지가 낮은 지점만 보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바로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거는요. 외우고 이런 거 아니고요.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NaCl을 그림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렸어. 다음 시간에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나옵니다. 짝퉁 나이키 예쁘게 그려주셔야 돼요. 짝퉁 나이키는 이거 뭐 인력 반발력 다 그릴 필요 없고요. 여기 점근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여기 점근선 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띠띠띠띠띠띠 하고 띵 찍고 하나 둘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요점과 그래프는 절대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나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너랑 너랑 여기서 멈췄구나. 니네들이 가장 안정하구나.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됐죠요? 가끔 니네들 속이려고 뭐 나온 줄 알아? 자, 이제 다시 빨간색 그래프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놔요. 야, 여기는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것이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No. 여기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같은 지점이죠. 여러분, 에너지와 힘은요, 비례하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너네 이런 말 알죠? 얘네들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죠.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몰과 개수는 비례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죠. 그런 개념이에요.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NaCl이 만들어졌죠. 그럼 NaCl이 형성이 됐어. 저기 R제로인 지점, 가장 안정한 지점. 그럼 거기에 있는 가장 안정한 지점에서 NaCl은 어떤 모양새를 이루고 있을까? 자, 얘가 분자가 아닌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나,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 이제 NaCl 그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야, NaCl solid.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가지고 과학책을 이렇게 쭉 살펴보잖아요. NaCl 그림이 도대체 어떻게 나와 있니? 내가 거기다가 와, 너 Na 플러스 그리고 이쪽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그 어떠한 그림도 이렇게 딱 두 개만 나오는 그림은 없습니다. 왜니? 여러분, 뿔방을 끌어당겼죠? 그럼 그 옆에 맞뿌린 Na 플러스가 또 오겠죠. 그럼 이 얘기는요? 뿔마가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나 맞뿌리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때요? 똑같죠. 그것도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강하고 여기도 강하고 그럼 그 옆에 Cl 마이너스도 오겠죠. 여기도 강하고 여기 Na 플러스도 오겠죠. 여기도 강하고 여기도 강하고 여기도 강하고 여기도 강하고 여기도 강하고 여기도 강하고 헐. 그러면 똑같이 강한 힘이 고르게 작용하고 있죠. 그럼 중간에 어딘가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 자, NaCl은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어떻게 배열하고 있다는 걸 너네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되냐면 연속적으로 배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끝이 어디야? 없어. 몰라. 그럼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얘네들을 쓴다면 NaCl은 얘가 Na 하나랑 Cl 한 개가 반복되면서 무한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무한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그럼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율로 나타내죠. 그럼 얘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표현할 때는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율은 무슨 식으로 쓰는 거야? 실험식으로 쓰는 거죠. NaCl은 실험식입니다.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율. 아니 그러면 어디 뭐 이렇게 쪼개진 데가 있나 없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니? 얘네들은 나뉘어진 곳이 없는 입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뉘어진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눌 분자. 분자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 나뉘어진 곳이 없죠? 그럼 연속적으로 배열된 이들은 분자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그럼요. 이런 게 진짜 분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NaCl은 이온 결합 물질은 100% 분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물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자, 여러분. 곰돌이 대가리 하나. 그 옆에 곰돌이 대가리 하나. 그 옆에 곰돌이 대가리 하나. 얘네들은 아무리 다가와도 이 곰돌이 대가리와 곰돌이 대가리는 나뉘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런 걸 분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야씨 물에 거기 곰돌이 대가리가 나뉘어 있는지 지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분자인지 아닌지를 뭘로 보는 거니? 아까 얘기한 거.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걸 분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흑, 다, 석 빼고 자 흑연 천하란 거. 흑연의 구조. 탄소 주기. 그렇지. 연속적 배열을 하고 있죠. 다이아몬드 구조. 연속. 정사면체가 연속적 배열하고 있죠. 그래서 분자가 아닌 거야. 석영을 안 했죠. 우리는 그냥 따서 그냥 기억하는 거야. 흑연, 다이아몬드, 석영 분자가 아니다. 오케이? 됐나요, 여러분?
그게 분자의 진짜 개념입니다. 분자란 나뉘어져 있는 입자인데 NaCl은 연속적으로 배열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로 분자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배열을 모르니까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속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분자가 아니야.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게 분자야. 단, 그다석 제외. 됐어요? 그만할게요. 그 말은 어머 그럼 뭐야. 아유 얘네 봐봐. 이렇게 연속적 배열을 하니까 분자가 아니라네? 아니 그러면요 얘네 봐봐. 여기도 강하고 여기도 강하고 여기도 강하고 얘네들 사이에는 빈틈이 거의 없어요. 그럼 빈틈이 없는 애들은 밀면 밀릴까 안 밀릴까? 안 밀리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안 밀리죠? 단단합니다. 근데 이거 힘 이상으로 망치로 빵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또. 그렇지. 단단하니까야. 단단하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충격에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버린다, 부서진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거를 우리는 충격에 뭐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나요? 단단하기 때문에 깨진다라는 거죠. 어머나 우리 친구들 잘못 생각하면 단단하니까 강한 거잖아요. 노노노 완전 별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단단하고 강한 거예요. 단단하니까 강한 게 아니고요. 그럼 얘는 단단하지만 깨진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 고딜수록 뚝 부러진다 이런 말. 사람한테도 쓰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고지식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는 이유죠. 단단하니까 부러지는 겁니다. 뼈가 이렇게 말랑말랑해봐. 안 부러지죠. 못 움직이지 않나? 좀 졸라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너희 찰흙이 가장 쉬운 비유인데요. 찰흙을 금방 사왔어. 그럼 졸라 이렇게 멀렁하잖아요. 그럼 걔를 주먹으로 빡 때렸어. 깨져? 아니요. 그냥 모양만 쑥 들어가고 말죠. 그런데 걔가 말랐어. 주먹으로 빵 때리면 내 손이 깨지죠. 그렇지. 망치로 빵 때렸어. 그러면 깨져버리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물으면 모양만 변할 뿐 깨지지 않는다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무른 건 충격에 강한 거고요. 단단한 건 충격에 약한 겁니다. 오케이? 어머 그러면 얘네 있잖아요. 아니 전기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이들 전기 전도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기가 통하려면 전류가 흐른다잖아요. 그럼 무언가가 이동해야 되겠죠. 그럼 전류가 흐르려면 무언가가 어떻게 해야지만 전류가 흐르는 거냐면 이동. 그럼 그 뭔가가 뭐야? 자 우리 저기 구리금속에서 뭔가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려면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전자. 그럼요. 그렇게 움직이는 전자를 뭐라 그래? 자유전자. 그럼 또 하나 우리 수용의 전해질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죠. 이온.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아이고 이거는 안 맞네. 어머 그럼 자유전자 또는 이온이 이동을 하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그럼 NaCl 솔리드 봐봐. 쟤 봐봐. 이온은 졸라 많아. 그런데 애들만 졸라 빡빡하죠. 그럼 얘네들은 이동할 공간이 없어. 즉 무슨 말이니?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 오케이? 그런데 얘를 가열할 거야. 와, 나 얘 가열해야지. 그래서 뭐 800도 만들어야지. 자, 가열합니다. 그래서 녹입니다. 멜트입니다. 여기서 녹인다는 물에 녹이는 거 아니에요? 와, 그러면 막 이 에너지 가면 어떻게 돼? 막 움직이기 시작해. 막 움직이잖아요. 얘도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액체가 되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생기나요? 간격. 그러니까 여기다 전원을 딱 연결하면 Na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가야지 막 움직이죠. Cl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야지.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럼 NaCl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선 전기가 안 통하고요. 액체선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죠. 내가 이걸 우스갯소리로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은 XO 이렇게 되죠. 고체에서 안 통하고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EXO입니다. XO 이온 결합
아주 이해를 못하는 이런 표정들 되시나요? 아, 이 온결합은 XO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온결합만 쓰는 게 아니라 금속결합까지 겁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금속 고체 우리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 금속 고체 전이 동안이 안 돼. 그럼요. 금속 액체를 만들어도 자유전자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응 이응. 그럼 이번에는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은요. 네. 전자도 없고 이온도 없어요. 자유전자가 없는 거죠. 요거는 하늘이도 쪽이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XOOXX. 얘는 화학결합뿐만이 아니라 아니 근데 지금 뭐야? 화학원뿐만이 아니라 통합과학에서도 요 단원 그대로 나옵니다. 이 3단원은요. 통합과학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3단원이 가장 상식적인 게 많아요. 뭐야? 이런 거네? 그럼 이제 우리 뭐가 나오냐면 야 그러면 이런 이온결합 이렇게 있잖아요. 이온결합은 그러면 얘네들은 전자? 아니 NaCl이 만들어질 때는 Na 플러스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겠죠. Na에서 Na 플러스가 된 다음 Cl도 Cl 마이너스가 된 다음 그 둘이서 야 이리 와 우리들이 결합할 거야 그러고 결합했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화학결합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안정해지고. 안정. 그럼 우리는 분명히 화학을 계속 배웠어. 그럼 안정하다는 건 얘네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있을 때 안정하다는 거야. 8개. 그럼요. 그럼 8개가 되지 않는 것들은 8개가 되려고 전자를 잃거나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Na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가 돼서 더 끌어당긴 거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니? 화학결합이 이루어질 때는 그놈의 전자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전자가 2개, 8개인 비활성 기체는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아니 화학결합이 만들어질 때 전자가 관여한다고? 당연하죠. Na 플러스는 어디서 왔는데? Na 솔리드에서 Na 플러스가 온 거죠. 또 Cl에서 Cl 마이너스가 온 거죠. 이렇게 된 다음 이리 와 결합한 거란 말이죠. 전자 잃거나 얻겠죠. 얘가 버린 거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였겠네요. 어머나. 아니 그러면 저거를 증명해봐. 아니 Na하고 Cl이 되면서 얘네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됐다며? 그때 전자를 주고받는 일이 일어났다며? 그럼 그걸 증명해봐. 그럼 거꾸로 깨보면 되죠. NaCl을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를 이렇게 깨서 쪼개보면 그때 전자가 이동하는지 그거를 알아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니? NaCl을 Na와 사실 Cl2겠죠. Cl2로 쪼개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분해라고 할까요? 염의 가수. 염의 가수분해는 아니고요. 전기분해라고 하죠. 너네 다 아는 말이잖아요. 전기분해. 그럼 니네 내가 전기분해 하면 누구의 전기분해 알고 있어요? 물에 생긴. 그럼요. 여기서는 전기분해 2가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사실 여기에 뜬금없이 전기분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뜬금없이 전기분해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온결합 물질을 전기분해해보면 그 안에서 전자가 이동해. 그러면 이온결합이 만들어질 때도 전자가 이동해서 만들어졌을 거야. 즉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했어. 자 그러면 물도 전기분해를 하면 거기서 전자가 움직여서 H2와 O2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H2와 O2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질 때도 당연히 전자가 이동했어. 즉 모든 화학결합에는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그냥 전기분해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화학결합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기분해는요. 크게 2가지랍니다. 하나는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 가장 대표적으로 NaCl 전기분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NaCl 솔리드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합니다. 솔리드 고체? 전기가 안 통하는데 전기분해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NaCl은 뭘로 만들어서 전기분해를 하냐면 리퀴드로 만들었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녹이는 걸 융해라고 하죠. 오케이? 융자 쓰는 거 알죠? 얘네들을 용융 전기분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지 나도 모르겠는데요. 융해 전기분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면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 전기분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 씁니다. 어머!
그럼 뭐야? 자, NaCl 솔리드를 배열을 하죠. 여러분, 이거 내가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너네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에는 NA가 있는 게 아니라 Na 플러스, Cl이 있는 게 아니라 Cl 마이너스죠. 야씨 소금에 NA랑 Cl 있으면 소금 먹고 죽으면 어떡하죠? 큰일 나죠. 소금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어머. 그럼 얘네들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리퀴드가 됐어. 그럼 내가 또 이제 따로 틀어서 그렸잖아요. 어머. 그럼 이렇게요. 여기 하나가 스르르르르 나 움직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시험대 뭐가 나오는 줄 알아?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솔리드를 리퀴드로 만들 때는 전자 이동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봐봐. 야도 Na 플러스 야도 Na 플러스죠. 전자 이동이 있어 없어? 없죠. 전자 배치가 똑같은데. 단지 두 개의 입자가 거리만 멀어졌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어요? 아마.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를 연결하죠. 나는 플러스 극, 나는 마이너스 극 이렇게 연결합니다. 전기분해의 자세한 건 황토예요. 지금은 아주 간단하네. 어머! 전원을 꾹 눌렀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끌려가죠? 마이너스. 그럼요.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죠. 얘는 지금 현재 전자배치가 28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 극으로 가잖아요. 나는 지금이 좋은데 마이너스 극이가 하면 누가 자꾸 전자 줘요. 너 전자 가져. ปุ๊. 너 전자 가져. ปุ๊. 좀 더 설명해 볼까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극을 연결하잖아요. 맞불 이렇게 해서 스위치 꾹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 이거 건전지잖아요. 지금 우리는 알죠. 야,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뻥 튕겨져 나와. 그럼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자가 쭉 밀려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온 전자를 억지로 NA한테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NA 플러스에게. 여기 전자 졸라 많잖아. 나 먹기 싫은데 막 NA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막 계속 먹여주는 거야. 똑같은 거야. 먹기 싫은데 막 넣어. 엄마가 막 나 엄마 먹기 싫은데 막 입에다 엄마 쑤셔 넣어주죠. 막 안돼 먹어야 돼. 앞에 있으면 더 먹어야 돼. 그러면서 아닌가? 맞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엄마 입에 그냥 막 넣어주잖아. 어머! 이게 바로 그런 꼴입니다. NA 플러스가 난 전자 싫은데 난 지금이 좋은데 막 이런데 그냥 밀어넣습니다. 전기분해는 억지로 전자를 밀어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란 얘기죠. 자세한 건 확투. 자, 아니 그럼 얘는 전자 막 밀어넣어가지고 받았어요. 아까 호근이가 어떤 걸 물어봤냐면 요렇게 써있는 어떤 문장이 나왔어요. 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전자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엘렉트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야? 싫은데 281 되는 겁니다. 그래서 Na 솔리드가 이렇게 나오죠. 와우, 그럼 뭐야? 마이너스 극 쪽에는 Na 솔리드가 나옵니다. 뭐야? Na 플러스가 전자 얻었네. 그럼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누구야? Cl 마이너스죠. 그럼 이건 전자는 돌고 도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 쏙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순환이 되려고 하잖아요. Cl 마이너스 얘는 전자 이렇게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렇게 그냥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일로 와 전자 내놔. 그래야 이게 돌고 도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어머 그럼 Cl 마이너스는 이거 뺏기고 그냥 Cl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원래 그냥 Cl은 없고요. 항상 Cl2. 그러니까 여기도 개수 맞출 겁니다. Cl 마이너스가 되면 이거 전자 하나 버려야 되죠? 그런데 Cl2가 되니까 Cl 마이너스 2개 필요하죠. 그럼 전자도 2개 버리겠죠? 또 맞춰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전자 2개잖아요? 그럼 저기도 전자 몇 개 얻어야 돼? 2개. 그러면 Na 플러스도 2개, NA도 2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러면 더 쉽게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NaCl 전기분해 하잖아? 그럼 얘네 어떻게 돼? 걔네 쪼개져. 그래서 가장 안정한 호전소 물질로 변할걸? 그럼 Na 쪼개져서 가장 안정한 호전소 물질 Na, Cl은 Cl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위에 두 식을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근데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Cl2니까 ENaCl, EN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NaCl을 전기분해 하면 NaSolid이랑 Cl2 가스랑 만들어져. 우리 색깔만 먹을까? 여러분, NaSolid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오케이. 이거 은백색 고체라고 하죠. 맞아요, 흰색이에요. 우리 뭐 오늘 시계가 없네. 이런 거 흰색이라고 하죠. 근데 그냥 흰색은 아니잖아. 그래서 은백색이라고 합니다. 와, 그럼 Cl2는 막 날아가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Cl2는 무슨 색깔? 황록. 오, 그쵸. 얘네들은 황록색의 자극성 기체라고 합니다. 말이 좋아 자극성이죠. 흡입하면 죽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색깔이 보이면 사실 되게 공포스러워요. 보면서 아, 이거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색깔 딱 보고 알 수 있어. 아, 씨, 좀 기분 나쁜 색깔인데?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흡입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어머, 그럼 뭐야? 전기분해가 될 때 전자를 얻거나 잃는 일이 벌어졌죠. 그럼 반대로 그 물질이 만들어질 때도 전자를 반대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잃거나 얻어야 되겠죠. 오케이? 어머, 그러면 두 번째 물의 전기분해도 한번 볼까요? 물은 전기분해 먼저 해볼까? 야, 얘네 전기분해 시키면 가장 안정한 허던소 물질을 쪼개줍니다. H의 가장 안정한 허던소 물질은 H2 가스. O의 가장 안정한 허던소 물질은 O2 가스. 와, 개수가 안 맞잖아. 그래서 얘네들은요. O이니까 앞에 있자, 여기 있자. 그럼 뭐냐 이거? 우리 앞에서 맨날 했던 거네. 앞에 개수의 비율은 곧 몰수비고요. 곧 부피비죠. 그러니까 에이 뭐야. 얘네들 분명히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얻어질 때 얻어지는 부피의 비율이 2대1. 근데 무슨 소리가 나요? 뻔한 거 있잖아요. 우리 물은 H는 플러스고 O는 E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H는 플러스니까 무슨 극에서 얻어져야 돼? 마이너스 극에서. O는 마이너스니까 무슨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얻어져야 되겠죠. 됐죠요? 어머? 그럼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실험처럼 한번 해보잖아? 우리 순수화물은 전류가 흐르나요? 안 흐르나요? 그럼요. 그럼 여기다 뭘 넣어야 전기분해가 되나요? 세 글자.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물질. 그렇지, 전해질.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전해질을 첨가해야 돼. 그럼 이제 물을 전기분해할 때 넣는 전해질을 아무거나 마구마구 넣으면 안 되고요. 학교 선생님이 이제 몇 개 알려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화장대표적으로 뭘 넣고 실험을 하냐면 NaOH를 넣고 수산화 나트륨, 황산도 되는데 황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잘 안 쓰죠. 네,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물을 전기분해할 때 전해질인데 걔를 넣으면 안 되는 거. 소금. 우와, 소금 전기 잘 통하잖아. 근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를 다루는 거는 화학2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소금에다가 물 넣고 소금물을 전기분해 하잖아요. 그럼 물 반 소금 반 분해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화학2고요. 그래서 뭐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안 되냐면 음이온 중에 Cl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우스갯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물 속에 이렇게 Cl 마이너스 있잖아? 염소 물 빠지면 죽잖아? 그래서 전기 딱 걸면 그러고 튀어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지만 사실이에요. 염소가 날아가는 거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그래서 니네들은 중학교 과정은요. 이유는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그냥 NaOH 넣으면 돼. 다른 거 안 넣으면 안 되는 게 뭐 있어? 넣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걸 안 묻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묻죠. NaOH 대신 설탕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아예 안 되죠. 왜? 비전해질이니까. 오케이? 요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설탕, 포도당, 에탄올은 안 돼. 설탕도 물에 잘 녹고 소금도 잘 녹고 NaOH도 잘 녹잖아. 하지만 NaOH는 전기가 통하지만 설탕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 비전해질이야. 이온화가 안 돼. 이런 거죠. 어머, 그럼 이제 결론 들어가볼까요? 이런 거 그냥 가죠. 뭐야, 여기 물이네. Cl 마이너스 안 돼. OH 마이너스 넣어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NaOH 넣어야 돼. 그럼 얘네들은 사실 여기서 까탈이에요. 전류를 흐르게만 해주고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당시에 어떻게 꾸미니? 아까 저기는 그냥 박아놓고 말았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전선을 쭉 해가지고 한쪽 끝을 구부려서 올립니다. 기체를 모으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이렇게 구부려서 한쪽 끝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시험관을 준비합니다. 시험관하면 시험관 모양 상상되나요? 네. 시험관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그 가득 채운 시험관을 여기다가 엎어 놓습니다. 요렇게요. 여기다 이렇게 엎어 놓죠. 얘는 물이 없으면 안 지워져가지고 이 지랄이야. 자, 이렇게 해서 엎어 놓습니다. 그럼 물을 가득 채워서 엎어 놨으니까 지금 현재 이 안에 물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꾹 누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2대 1, 요게 실감납니다. 한쪽에서는요, 뽀글, 뽀글, 뽀글 기포가 발생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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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 이렇게 기포가 발생합니다. 눈으로 딱 봐도 양의 차이가 나네? 이게 실감이 난다는 거죠. 어머. 그럼 뭐야? 왼쪽 게 동그라미가 6개고 오른쪽에 3개네. 그러니까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1. 그럼 기체는 당연히 물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위 끝까지 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물로 까자 물을 밀어내죠. 그럼 물을 밀어내고 얘네들은 요만큼까지 내려오죠. 아이씨, 그리고 왜 이래? 요만큼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이 위에 채워져 있는 거 기체. 그런데 얘네들 보니까 양이 조금이죠. 그럼 저 위에 물이 내려오죠. 요만큼 채워져 있는 기체. 그래서 저 그림만 보고도 어떤 기체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야? 이거 이잖아. 그러니까 EH2, 2O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됐죠요? 이게 아마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시험 문제 나올걸요? 그 뭐야? 그 수소가 있는 곳은 원래 얘가 양이온이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극, 여기는 플러스극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나요, 여러분? 오케이.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이런 게 나옵니다. 수소는 불되면 푹 폭발하죠. 가연성 기체라고 하죠. 산소는 불되면 훅 꺼져가는 불빛도 살아나죠. 조연성 기체라고 하죠. 그런 건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어요? 가연성 타는 기체 H2 타는 기체 졸라 많죠. 조연성 연소를 도울 조자 얘는 연소를 어떻게 하는 거? 도와주는 기체. 자신은 타지 않아요. 연소를 도와주는 기체는 오로지 O2뿐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아무리 수소가 많아도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소만 100%야. 역시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탈물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가 나오죠. 발화점 이상의 운동, 탈물질, 산소, 연소의 3가지 조건. 야, 씨발 수소하고 산소만 있으면 타? 불 붙여야 타잖아요.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야, 지금 막 쉴 틈 없이 설명했어요. 중간에 안 끊기려고. 네? 뭐? 왜? 아니요. 금손가락 할게요. 뭐라고? 좋다고? 너무 좋다고? 자, 금손가락. 야, 오늘 동호 안 좋나? 이제 몇 주간 계속 졸았는데. 네? 네? 저기까지 죽었어요? 너 아니야? 아, 이상한데? 나 동호 저런 거 봤는데? 아이씨, 그만할까? 네. 아니, 문제를 풀라고. 아, 설명 그만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지금 금방 한 거 157쪽의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낸 거다. 어머! 여기는 그림 다 똑같이 그려졌다요? 극으로서 기체를 판단해! 이런 뜻이네. 그럼 마이너스 극과 연결된 거. 마이너스 극 따라가봐. 마이너스 극을 쭉 따라가면 연결된 게 A야 B야? A. 그렇지. 그럼 A는 H 플러스. 그러니까 수소기체. 그럼 B쪽엔 산소기체. 오케이? H 플러스가 아니라 H2라고 써야 돼? 어머. 그러면 A에서는 수소. 야, 한글로 쓰는 센스 봐라. 씨. 자, A에서는 H2.
뒤에서 노트로 이렇게 써야지. 아유 진짜. 자 그 다음에 A와 모인의 기체의 부피비를 쓰세요. 부피는 몇 대면? 2대 2대1.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됐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봐. 뭐야 이거. 이렇게 NaCl은 나는 이렇게 평면으로 그렸잖아요. 거기는 입체로 나왔죠.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은 다 2번 그림처럼 나온답니다. 오케이? 그럼 그렇게 되는 이유,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다. 분자가 아니다. 연속적 배열을 하고 있죠? 어머. 그러면 가원화에서 모두 전기전수성이 있니? 말도 안 되죠. 얘네들은 고체에서 안 통해. 나를 전기분해하면 플러스극에서는 황록색 기체가 생긴다? 맞아요. 왜냐면 플러스극에서 C를 마이너스 이동하잖아. Cl2. 그 다음에 나를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극에서는 금속 나트륨이 얻어진다. 당근 금속 나트륨 얻어지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푸시면 되겠네요. 자 157쪽 다 푸시고요. 아니 지금 말고 숙제 157숙제 숙제 추가. 3초이죠? 아니 또 추가할게요. 왜 그래. 아 157. 그 다음에 남겨보면 161 요거 다 배운 거죠. 161 여기 많이 안 낼게요. 그 다음에 160 1, 2, 3까지만. 너무 그런데? 1, 2요 너무 조금인데? 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거 이것도 있네 잠시 아니야 161, 2, 3 말고 164, 5에 8번부터